지금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이 낙찰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가능하거든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옛날에는 3분의 1이었어요. 이게 2분의 1로 바뀐 거죠. 그러면 2019년 4월 2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2019년 4월 2일. 네,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는 부산은 3,800만 원 이하 1,300만 원까지 되죠. 3,800 동그라미 하시고 1,300 동그라미 합니다. 근데 기장부는 이렇게 또 틀리죠. 3,000만 원 이하 1,000만 원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증금 월세를 하는데 보증금을 1,300 그리고 나머지 월세했다. 근데 경매 들어갔어요. 그러면 3,800만 원 이하 임차인은 그 1,300까지는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1,300에 월세 예를 들어서 20만 원 이렇게 되면은 20만 원 곱하기 100 해서 2천만 원 플러스 1,300 하면은 3,300짜리 임차인이 되죠. 그러면은 3,800 이하잖아요. 그럼 1,300 보호되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러니까 경매 입찰할 때 이렇게 권리 분석, 임차인 배당받는 돈 권리 분석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주택이라든지 원룸 건물 특히. 그러면 내가 새 놓을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최우선 변제금 해당되니까 보증금 얼마까지는 문제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잘못돼서 경매가 들어가더라도 1순위로 다 배당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에 그 상가 같은 경우에 2018년 1월 26일부터 2019년 4월 1일 이 사이에 만약 2018년 한 2월 달이다 3월 달이다 그러면은 그 날짜를 보고 또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부산 3,800만 원, 기장 3,000만 원 이하 1,300 그다음에 1,000만 원까지 이게 내용이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 안 바뀌었어요. 2014년 1월 1일부터 안 바뀌고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의 한산보증금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죠.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인도, 점유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진짜 100권을 찾아보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한 100개를 봐도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의 환산보증금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찾아봐도 명확하게 해놓은 데가 잘 없어요. 그럼 나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최우선 변제금은 방금 개념 잡았죠. 최우선 변제금은 1순위 근저당권 날짜 쉽게 생각하면 1순위 근저당권 날짜를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의 환산보증금은 위에다가 하나 적습니다. 환산보증금의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를 계약한 날짜로 봅니다. 상가 임대차를 계약한 날짜 기준. 그럼 옆에 더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 2019년 4월 2일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2019년 4월 이후에 적습니다. 2019년 4월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이거나 신규 처음 한 계약이다 그 말이죠. 신규 임대차 계약이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 갱신됐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2019년 4월 2일 이후에 만약 계약했어요.
그러면 부산은 기장군 포함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개념 가져가셔야 돼요. 기장군도 포함해서 6억 9천 이하까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 1월 26일부터 2019년 4월 1일 사이에 계약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장군 포함해서 부산광역시는 5억 이하, 동그라미 넣습니다. 5억 이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환산 보증금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옆에 조금만 더 적어보세요. 환산 보증금 초과됐을 때, 환산 보증금 초과라고 그냥 적어봅니다. 환산 보증금 초과. 환산 보증금 초과되면 확정일자 받은 게 의미가 없어요. 상가 확정일자 받은 거 우선 변제권 해당 안 돼요. 묵시적 갱신 해당 안 돼요. 묵시적 갱신. 최단기간 1년 보장 안 돼요. 그 다음에 차임 또는 보증금 정액 청구 제한 5% 초과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월세 5% 초과해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확정일자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초과해도 될 수 있는 거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은 돼요. 자, 그래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은 돼요.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보호는 됩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 지금 이야기한 정도 개념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요 날짜의 기준은 아셔야 돼요. 기준. 그래서 위에다 하나 적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자, 2018년 10월 16일 요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자, 그럼 2018년 10월 16일 이 날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건물 매매하실 때 임차인들 나중에 가서 정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상가를 샀더라도 임차인들 이 사람들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이 얼마큼 남았지? 이 정도 개념은 알고 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뭐 명도를 하려고 해도 중요하고,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하려고 해도 중요하고, 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도 중요하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2018년 10월 16일 이게 10년으로 연장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묵시적 갱신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산보증금 초과되면 묵시적 갱신도 해당 안 된다고 했죠. 제일 큰 거 중요한 거는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등기 안 해놓으면 내 보증금 보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2018년 10월 16일이란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옆에 적습니다. 최초로 체결되거나, 그러니까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했는데 어중중하게 5년이 딱 끝나는 그 1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5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2018년 10월 16일
그 기간 날짜고 했을 때 1년이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그럼 5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갱신 요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했잖아요. 갱신. 그러면은 10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갱신 요건.